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소중한 토요일 밤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골프를 칠 줄 모르는 혹은 잘 치지 못하는 운동 지도자를 위해서 제가 골프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이직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매우 쉬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골프를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요, 이제 골프 경험이 없는 운동 지도자도 운동을 통해서 회원의 골프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소중한 시간인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명건이고요. 트레이너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현재는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BM 교육그룹에 속해 있는 피트니스 경영 연구소에서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 택티컬 펑셔널 트레이닝 협회에서 이제 골프 트레이닝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생활을 할 때는 사이클팀, 시즌 전담 컨디셔닝 트레이너로 꽤 오랜 기간 활동을 했고요. 근골격 질환 관련해서 여러 서적의 출판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도 체감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뉴스 기사의 타이틀을 보시면 한국 골프 인구가 564만 명이라고 하는데 2021년 기준이고요. 22년을 넘어서 현재 23년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겠죠. 자, 그리고 21년 9월부터 22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생활체육 동호회에 가입하는 숫자를 조사했을 때 골프가 2위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골프를 치는 회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좀 했는데 약 5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고, 응답 결과 개인 레슨 회원의 약 20% 정도가 골프를 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지위가 있는 VIP 회원들은 대부분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회원들이 오직 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해서 처음에 레슨을 등록했을 확률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골프를 치는 분 아시겠죠? 누구나 골퍼라면 골프를 더 잘 치고 싶고 안 아프게 치고 싶은 그러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동 지도자라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마땅하죠. 비록 최우선 순위의 니즈가 아닐지라도. 자, 골프와 관련된 니즈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럴 것이고요. 여러분은 골프 문화와 골프 스윙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고객이 원하는 최우선의 니즈, 예를 들면은 체형 교정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골프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운동을 골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똑같이 적용했을 때 골프 실력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습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골프 트레이닝의 필수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윙 시퀀스별로 움직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 움직임 검사와 어떻게 운동에 적용하면 좋을지 운동을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를 수강하면 골프 트레이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해지고 스윙 메커니즘을 알게 되어서 고객과 골프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 움직임 평가를 실시하여서 고객의 니즈와 신체적 문제를 결합시켜서 이 니즈라함은 골프와 관련된 니즈를 이야기하겠죠. 최종적으로는 골프를 더 잘 치고 안 아프게 칠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큰 따옴표로 넣어놓은 이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골프를 가르칠 순 없지만 골프는 골프 프로가 가르치겠죠. 골프와 관련된 니즈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운동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골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특강이라 운동을 알려드리는 데는 제한사항이 있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골프를 치는 회원님한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골프 피트니스와 관련된 자격증과 연수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TPI와 GFS. TPI는 타이틀 리스트 퍼포먼스 인스티튜트의 약자고요. GFS는 나즘에서 골프 피트니스 스페셜리스트라는 자격증으로 운영하고 있죠. 자, 각각의 교육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TPI는 사실 골프를 모르는 운동 지도자가 들으면 매우 생소할 수 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참가자 과반수 이상이 골프 프로일 정도로 뭐 스윙의 그런 단계를 설명하거나 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신체 검진과 스윙 분석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이제 레벨 1에서는 신체 검진과 스윙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제 레벨 2부터 이제 골프, 주니어, 메디컬, 피트니스, 파워 5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서 세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TPI 시험의 경우에는 TPI 그 국내 연수에 참가를 하시면 이틀 동안 연수가 진행이 되는데 연수에 참가를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 있고요. 20문제 중에서 80% 이상 맞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GFS의 경우에는 낮은 이제 CES, 교정운동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정운동학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골프와 연관성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이제 모든 스포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통합적인 트레이닝의 개념학습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GF에서 취득하는 방법은 이제 국내에 KFTA라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듣고 한국어로 시험을 치실 수가 있고 또는 낮은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어로 시험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영어로 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골프 피트니스의 시작을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2000년대 이전에는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삼각형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습과 멘탈 그리고 장비, 열심히 연습하고 멘탈 관리도 잘하고 좋은 장비를 써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1996년에 엄청난 신예로서 타이거 우즈가 데뷔한 이후로 완전히 이 모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3가지에서 6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게 신체 컨디셔닝, 즉 피지컬 트레이닝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타이거 우즈가 데뷔하자마자 너무 잘 쳐서 그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이 피지컬 트레이닝이 일과표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피지컬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됐고요. 자, 2차적으로 이 디셈보라는 선수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2017년에서 20년까지 뭐 체중이라든지 이 벌크업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비거리도 증가하고 정확성도 증가하고 이 디셈보라는 선수가 이 피지컬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골프 전문가, 즉 골프 프로죠. 골프 전문가와 우리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의 역할을 한번 구분 지어 볼 건데요. 자, 먼저 골프 전문가의 경우에는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윙의 기초부터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고객의 스윙을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비디오나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반면에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 즉 운동 지도자는
스윙 자세를 교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잘 치는 방법보다도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자, 근골격계 기능 평가를 통해서 현재 골프를 치는데 제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맞춤 운동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골프를 조금 칠 줄 안다면 스윙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해서 운동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부학을 제대로 아는 골프 프로는 물론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는 해부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골프를 치다가 전거근을 부상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프 스윙을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견갑골에 매우 큰 움직임이 발생하고 거기에 엄청난 파워와 속도까지 실리게 되다 보니까 이 전거근이나 뭐 능형근, 견갑골에 붙어있는 근육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해부학을 모르는 골프 프로라면 등 쪽이 아프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무작정 휴식을 취하라라는 코멘트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골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이 해부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는 전거근 부상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나서 혹은 뭐 의사 선생님의 소견일 수도 있겠죠. 그런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휴식을 취하던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던 아니면 이 부위에 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 보조적인 운동을 지도한다든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는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로서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프 트레이닝에 필요한 이 필수 이론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유연성과 가동성입니다. 자, 유연성은 조직의 신장력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가동성은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신장력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몸을 조절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유연성에 힘이, 스트렝스가 더해지고 거기에 스스로 조절하는 컨트롤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가동성 트레이닝이라 함은 일단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스스로 힘을 써서 최대 가동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자,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이나 스포츠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왜 최대 가동 범위 사용해야 하냐? 뭐 스포츠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거고 운동도 역시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하프 스쿼트가 어려운 회원이 있고 풀 스쿼트가 수월하게 가능한 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같은 운동을 진행했을 때 결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할 때 흉추가 매우 많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는 외부의 힘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최대 가동 범위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즉, 골프는 가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다. 자,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다이나믹한 모빌리티 트레이닝을 통해서 골프 퍼포먼스를 증가시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은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 개별 관절 접근법입니다. 자, 우리 몸의 각 관절은 안정성과 가동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추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임이 안 되고 이렇게 안정성만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가동성의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골프에서 가동성이 중요한 이유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동성은 근육에서 탄성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게 허용하고
효율적인 힘을 만드는 기반을 확립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장 수축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하는데, 이제 고난이도 동작을 실행할 때 근육이 먼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짧아지는 신장 수축 사이클을 활용합니다. 자, 수축 직전에 이제 능동적으로 신장을 통해서 능동적인 신장이라 함은 아까 얘기했던 유연성이 아닌 가동성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능동적 신장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이라고 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동성이 충분해야 충분히 근육이 신장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충분한 신장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탄성 에너지를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골프를 칠 때, 백스윙을 할 때 꼬임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네, 흉추가 회전을 하고 골반이 따라 회전을 하면서 둘 다 최대 가동 범위 도달했을 때 이 신장력이 최대로 되는 그 꼬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가동성이 충분해야 이 최대 신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힘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 개념은 안정성인데, 안정성은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신장 수축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안정되게 유지하는 능력은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스윙 속도를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안정성이 충분해야 가동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움직임 평가를 할 때 가동 범위가 부족한데 안정성을 만들어줬을 때, 예를 들어서 몸을 손으로 잡아줬을 때 눈에 띄게 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정성의 부족으로 가동성이 제한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바닥에 몸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전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면서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에서는 발과 고관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이 골반과 흉추, 어깨에서 충분한 회전, 즉 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전이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은 회전이라는 거를 흉내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측면 이동을 많이 하는 그러한 보상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퍼포먼스 피라미드입니다. 초록색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피라미드고요. 빨간색은 지향해야 하는 피라미드입니다. 자, 최고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충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골프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수평면에서 강한 회전 움직임, 그리고 강한 이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브레이싱을 동반해서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이런 기능성 트레이닝을 보통 골프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반도 못 맞는 얘기라고, 반만 맞는 것도 아니고 반도 못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한다고 퍼포먼스가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충분한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움직임이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로 들었던 그런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질 건데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앞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골프 스윙을 모르고 골프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네, 골프를 아예 못 치거나 잘 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스윙 메커니즘은 반드시 알아야 이 골프와 관련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프에서 스윙은 크게 두 가지, 백스윙과 다운스윙 구간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작게 쪼개면 총 8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준비 자세인 어드레스, 셋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뒤에서 얘기할 때 골프 자세라고도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어드레스가 먼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에서 채를 멀리 보내는 테이크백. 채가 멀어져야 큰 힘으로 공을 임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손목을 위로 꺾어서 더 큰 각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이제 세 번째 백스윙의 단계. 이 단계를 백스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드 백스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4단계로 백스윙의 마지막 자세인 탑 오브 스윙, 백스윙 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5단계는 다운스윙의 시작, 그리고 6단계는 공을 타격하는 임팩트, 그리고 타격하고 이제 감속 구간으로 접어드는 팔로우스루와 피니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은 정반대의 움직임이에요. 백스윙은 공에서 백스윙하는 방향으로 클럽이 멀어지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 다운스윙은 임팩트 후에 다시 그와 동일한 방향으로 멀어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단계는 이 명칭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백스윙을 할 때 우리 몸의 각 관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겠죠. 자, 골프는 각 관절별로 거의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합니다. 특히 흉추와 어깨, 고관절에서는 거의 최대 가동 범위예요. 자, 관절별로 움직임을 이해해야 뒤에 할 각각의 평가를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고객의 백스윙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위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하실 때 이 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백스윙이 제한된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백스윙 제한이라는 게 단순히 폼이 안 난다, 골프를 못 친다 라는 그런 니즈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이 잘 안 되면 무조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상으로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부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지금 영상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듣고 같이 영상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체가 리드해요. 상체가 리드한다는 거는 이 회전이 상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흉추가 먼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최대 가동 범위까지 회전을 할 때 그와 동시에 골반이 같은 방향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상체가 리드하고 골반은 더 큰 백스윙 탑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딸려가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체중은 오른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축회전을 하게 되고요. 체중이 오른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이제 골반이 회전하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백스윙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고관절은 현재 내회전 되고 있죠. 그쵸? 반대로 왼쪽 고관절은 외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골반과 흉추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골반과 흉부는 왼쪽으로 측구를 하게 됩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 관찰해 보실게요. 약간 왼쪽으로 측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척추는 약간 신전되게 됩니다. 과도한 신전은 아니고 약간의 신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외회전 되면서 수평 외전이 되는 상태죠. 팔꿈치는 굽어 있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의 견갑골은 뒤로 최대한 모이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왼쪽 어깨는요, 내회전이 된 상태에서 자, 왼손 손등이 보이고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향하게 되는 내회전과 함께
수평 내전이 발생하고 당연히 왼쪽 견갑골은 바깥으로 최대한 밀려 나오게 되겠죠. 자, 백스윙 탑에서 경추를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경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똑바로 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으로 회전한 상태고 굴곡한 상태죠. 자, 백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몸의 관절이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골프를 칠 때 회원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골프 스윙하는 영상을 한번 봤더니 이 백스윙을 할 때 허리를 뒤로 젖혀서 세우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거를 이 리버스 스파인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현상이 왜 발견됐을까? 오른쪽 고관절의 내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골반이 충분히 회전하지 못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이 스포츠를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잘못된 피라미드, 사람들은 보통 스킬을 먼저 배웁니다. 골프 연습장에 가서 프로한테 레슨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그 스윙을 완성하는 방법부터 배워요. 자, 이 스킬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는 최소한 샤프트가 바닥과 평행하고 내가 영상으로 봤을 때 손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클럽 페이스가 어느 쪽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런 그 기술적인 그 시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이 회전하지 못하더라도 자세만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과도하게 젖혀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뒤에 이제 평가할 때 예를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백스윙에서 대표적인 잘못된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웨이, 두 번째 리버스 스파인 앵글, 세 번째 플랫 숄더 플레인인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짧게 다루기는 어려운 내용이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웨이라고 하면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 오른쪽 다리 바깥쪽에 선을 그었을 때 선을 긋고 나서 백스윙을 하는 동안 이 선을 넘어가면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준 이 자세처럼 과장한 거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스웨이라고 합니다. 제가 체중이 오른발로 이동을 하고 오른발을 중심으로 해서 골반이 회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의 회전이 잘 안 되면은 축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오른발의 발바닥의 안정성이 부족해서 발 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발을 바닥에 강하게 눌러줄 수 있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측면으로 휘청휘청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흉추의 회전이 부족해서 이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축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리버스 스파인 앵글은 아까 예로 들었었죠. 백스윙 탑에서 이 골반과 머리의 박스를 그리고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백스윙하는 방향으로 선이 기울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를 리버스 스파인 앵글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스파인 앵글은 허리 통증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회원님의 스윙 영상을 분석할 때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전면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세워지는 이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플랫 숄더 플레이는 리버스 스파인 앵글과 마찬가지로 백스윙 그 후반 구간에서 상체가 들리는 현상인데 정상적인 백스윙이라면은 이 어깨선과 이 골반선이 이 공방향 전면에서 수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체가 들리면 이 어깨선이 바닥과 수평이 되거나 혹은 더 들리게 되므로 수렴할 수 없겠죠. 자, 이 세 가지 특성은 말씀드렸다시피 편하게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스윙을 할 때 이 각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다운스윙 움직임 분석입니다. 자, 다운스윙의 특성은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백스윙은 상체가 리드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운스윙은 하체가 리드하고 하체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체라고 하면은 이제 골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체중이 백스윙과 반대로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에서 먼저 회전이 시작이 되고 골반에서 상체, 상체에서 리드암 이제 위팔 견갑골을 포함해서 어깨를 포함해서 이 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샤프트 순으로 속도가 빨라졌다가 임팩트 후에 이제 감속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냥 골반에서 먼저 가속이 시작된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다운스윙 할 때 관절별로 어떻게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갔을 때, 자, 요거는 이제 피니시죠. 자, 백스윙 탑에서 시작할 때, 자, 왼쪽 고관절은 외회전된 상태에서 내회전이 되고, 반대로 오른쪽 고관절은 외회전이 되고 있죠. 자, 백스윙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골반과 흉부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골반과 흉부는 오른쪽으로 측굴이 되어 있죠. 척추는 백스윙과 반대로 굴곡이 되고요. 지금 매우 굴곡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왼쪽 어깨는 외회전과 수평 외전이 되는 모습이 지금 관찰되죠. 반대로 오른쪽 어깨는 내회전과 수평 내전이 됩니다. 견갑골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겠죠. 자, 경추는 백스윙은 왼쪽으로 회전 굴곡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운스윙은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회전과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백스윙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파생되는 인사이트. 회원님의 골반이 항상 바른 정렬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관절의 가동 범위도 좌우가 다르죠. 자, 이 회원님이 만약에 오른쪽 고관절이 매우 뻣뻣하다. 그러면 백스윙이 제한될 확률이 높겠죠. 자, 왼쪽 고관절이 매우 뻣뻣하다. 그러면 다운스윙에서 뭔가가 잘못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운스윙과 관련된 특성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얼리 익스텐션. 다운스윙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공을 임팩하는 그 과정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자, 엉덩이에 선을 그었을 때 임팩하는 순간까지 이 선에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그 스킬의 부족보다도 고관절에 가동 범위가 좀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골반이 먼저 회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버 더 탑이라고 하면은 보통 찍어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골반에서 먼저 이 회전이 시작이 되고 상체에서 팔에서 샤프트로 딸려오는 그런 가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골반을 제대로 못 쓰니까 상체로만 찍어치는 그런 현상이죠. 자, 슬라이드는 스웨이랑 유사한 건데 스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선을 넘어가는 경우였죠. 슬라이드는 이 왼발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다운스윙을 하는 임팩트까지의 과정에서 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왼발에 체중을 이동시켰을 때 왼발의 안정성 혹은 왼쪽 고관절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골반의 회전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서 체중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좌우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슬라이드를 유발할 수 있겠죠. 자, 행잉백은 체중이 왼발로 이동하지 않고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발이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왼발의 안정성 혹은 골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골반 회전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특성들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후기 작성하시고 이제 강의 자료 받으시면은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좀 이따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골프 움직임 평가를 할 건데, 자, 골프 움직임 평가를 왜 해야 하냐? 대상자의 골프 니즈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 제한을 찾아내고 운동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예시를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골프만 치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회원님이 있습니다. 자, 이 회원님은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골반 중립 인지를 못해서 어드레스부터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어드레스를 했는데 중립 상태의 골반이 아니라 매우 앞으로 꺾여 있는 이 S 자세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면은 전방 경사가 매우 심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지 않는가. 혹은 흉추 가동성이 부족해서 백스윙을 할 때 흉추에서 부족한 그 회전을 허리가 대신 회전하고 신전하고 하진 않는가. 자, 허리는 가동 범위가 크진 않지만 이 스포츠를 할 때, 골프는 일상생활에 몇 배나 되는 그런 파워와 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스윙은 또 클럽의 이 무게도 활용하기 때문에 허리가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회전되는 그런 고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니즈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추측을 하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스윙 폼이 너무 별로다라고 하는데, 현재 자신의 몸 상태,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는 그 몸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프로가 알려준 혹은 영상 속에 프로의 자세만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이제 현재 오프라인 그 교육장에서 여러분을 뵙고 이 평가를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총 8가지 평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평가는 골반 앞뒤 기울이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골프 자세에서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 수 있냐, 전방 경사를 만들 수 있냐, 후방 경사를 만들 수 있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고관절과 허리의 유연성, 골반 움직임 조절 능력을 검사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즉 이제 골프 자세를 모르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데드리프트는 이제 고관절이 우세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죠. 스쿼트는 이제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과 다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지만, 데드리프트는 고관절이 먼저 굴곡되면서 무릎은 수동적으로 굽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이 정강이 이제 복숭아뼈 바로 위에 놓여 있게 되죠. 자,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트레이너 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 어드레스를, 데드리프트를 한 15%만 한 자세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골반은 중립이고 고관절이 30도 정도 굴곡된 상태, 그리고 무릎은 바닥과 수직인 상태를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클럽에 따라서,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우 팔을 가슴에 교차했을 때 중립이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골반을 앞으로 먼저 기울이고 뒤로 기울여 봅니다. 자, 앞으로 먼저 기울이는 이유는 이 골프 자세를 취했을 때 후방 경사가 되어 있는 분보다도 앞으로 전방 경사가 과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뒤로 먼저 기울이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범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먼저 기울여주고 뒤로 기울이게 검사를 시행하셔야 하고요. 자, 앞뒤 기울임의 양을 체크하시면 돼요. 정확히 몇 도가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앞뒤로 비슷한 양으로 충분히 움직이냐,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기울일 때 떨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남성분들이 그렇고요. 떨림이 있으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앞뒤 기울이 검사가 왜 중요하냐? 일단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골반의 위치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드레스 할 때 S 자세가 되면은 당연히 가동범위 손해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그 트랜지션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힘 전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신장 수축 사이클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자, 둔근을 사용할 때 단순히 중립 상태에서 후방 경사를 만드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전방경사를 만들어서 신장력을 발생시키고 탄성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후방경사를 만드는 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골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상체나 무릎이 부상하기 때문에도 이 검사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상하체 분리회전 검사입니다. 이 상체를 고정하고 하체를 회전하는 능력,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회전하는 능력, 이거를 이제 엑스팩터라고 하는데 각각 모두 중요해요. 자, 한번 영상을 하나씩 보실게요. 자, 먼저 하체 고정 후에 상체를 회전하는 검사입니다. 똑같이 셋업 자세에서 가슴에 팔을 교차하고요. 이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을 하면 되는데 머리는 고정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게 되면 가동 범위 자체가 회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체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머리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측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측면으로 이렇게 시프트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가동성의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분별 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골반을 양손으로 잡아줘서 안정성을 부여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화면이 잠시 그냥 할게요. 자, 골반을 잡아서 안정성을 부여했을 때 가동 범위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안정성의 부족으로 가동성이 제한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상체를 고정하고 하체를 회전하는 검사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 이 골프 자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 측면 굴곡도 동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 검사를 할 때도 측면으로 굴곡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체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과도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 제한이 발견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면은 역시 분별 검사를 진행하는데 상체를 잡아서 안정성을 부여하고 변화를 체크합니다. 자, 상체를 잡았을 때 가동성이 좋아지면은 안정성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가 없으면 가동성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검사 모두 회전 각도보다는 좌우가 비슷하게 잘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 회전의 양이 비슷한 걸 의미하고요. 잘 움직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시들, 다른 관절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이 없더라도 측면으로 굴곡을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프트가 과하게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윙과의 연관성을 볼 건데 백스윙을 할 때 상체가 리드해야 효율적인 신장 수축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자, 백스윙은 상체가 리드한다라고 했었죠. 어깨팔을 포함한 이 흉부가 먼저 회전을 하면서 골반이 딸려가면서 회전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아니라 분리되어서 회전하지 않고 통짜로 그대로 회전하게 되면은 올바른 신장 수축 사이클, 즉 상하체 꼬임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연관성은 다운스윙 할 때 하체가 리드해야 효율적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다운스윙은 하체가 리드하면서 그 힘이 이제 위로 전달되어서 샤프트까지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분리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상체와 하체가 통짜로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공을 내려 찍는 오버 더 탑이라든지 아니면 비거리가 안 나오는 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반 기울이기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엑스팩터 검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검사는 상하체의 회전 가동 범위 검사입니다. 자, 검사 목적은
스윙을 위해서 상체와 회전이 가동 범위가 충분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골반 넓이로 선 상태에서 대퇴부에 양손을 붙이고 차렷한 자세죠. 척추를 중심축으로 해서 좌우로 최대한 회전하면 돼요. 별다른 큐는 주지 않고요. 고개도 같이 돌아갑니다. 대신에 바닥에서 발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굽혀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골반의 45도 회전과 상체의 90도 회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골프 클럽을 혹은 목봉 같은 거를 2개 교차시켜서 90도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에서 ASIS를 봤을 때 이 X자 표시와 평행하면 45도 회전한 거죠. 자, 부족하다면 덜 회전하게 된 거고요. 이 골반의 45도 회전은 고관절만의 회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고관절에서 회전도 발생하고 무릎에서도 약간의 회전이 발생하고 발에서도 약간의 외번 또는 내번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프에 특화된 움직임 평가기 때문에 각 관절의 이 가동 범위, 각도를 체크하는 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이 덩어리의 가동 움직임 범위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반 45도, 상체 90도. 상체는 후면에서 어깨를 체크했을 때 완전히 이 삼각근이 보이고 등이 평평한 모양이면 되겠죠. 자, 스윙과의 연관성은 이전 평가에서 살펴봤듯이 상체 회전이 안 되면 백스윙이 잘 안 되고 하체 회전이 안 되면 다운스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추 가동 범위 검사인데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에서 이제 피니쉬 마지막 단계에서 경추의 회전과 측면 굴곡이 회전과 굴곡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검사의 검사 방법은 지금 제가 선 자세, 이제 해부학적 자세죠. 사실 뭐 차렷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고정하고 좌우로 최대한 회전 후에 굴곡을 합니다. 굴곡을 했을 때 턱이 쇄골에 닿으면은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벌어지는 보상을 주의해야겠죠. 자, 경추 가동성이 왜 중요할까? 부족하면 백스윙을 할 때 공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공을 봐야지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데 공을 못 보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레슨을 받을 때 골프 프로한테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 봐라 공 봐라 공 끝까지 봐라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경추 가동성이 부족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을 보려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거지로 이제 보상을 만들면서까지 공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로스 오브 포스처라는 이런 그 잘못된 특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의 사진을 보면은 어드레스에서부터 백스윙까지 이 귀, 골반, 무릎, 복숭아뼈를 연결한 이 선상에서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경추가 부드럽지 못하면은 공을 바라보기 위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로스 오브 포스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체 꼬임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2가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방법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째는 어깨 충돌 검사입니다. 자, 백스윙을 할 때 이 왼쪽 어깨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내회전된 상태에서 견갑골은 최대한 앞으로 나오면서 상방으로 약간의 회전과 함께 이 견관절은 수평 내전을 하게 됩니다. 어깨에 매우 안 좋은 그런 동작이죠. 이 충돌이 이 어깨 구조물이 찝히기 매우 좋은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사실 이 골프 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 어깨 아픈 분들은 대부분 백스윙 할 때 이 동작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오른쪽 어깨가 아픈 분들은 사실 오른쪽 어깨는 뭐 외회전이 물론 발생하긴 하지만 견갑골이 같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깨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물론 이 흉추가 매우 많이 굽어있는 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로 오른쪽 어깨는 상체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땅을 때릴 때 어깨까지 충돌이 전달된다든지
아니면은 골반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상체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검사는 스윙에 필요한 어깨의 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고요. 한쪽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려서 팔꿈치가 몸의 중앙에 위치하는 그 위치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팔꿈치를 눈높이까지 올릴 때 통증의 유무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스윙과의 연관성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제 아무래도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필라테스 하러 오시는 회원님들은 이 체형이나 통증 관련해서 니즈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골프 치는 분들은 이 어깨 통증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깨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특히 견갑골이요. 견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견흉관절까지 같이 이어지는 문제로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는 골프 자세에서 외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스윙을 할 때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그리고 피니쉬에서 각각 오른쪽, 왼쪽 어깨가 90도 이상 외회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뭐 90도 이상 어깨 외회전만 있는 건 아니고 견갑골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 검사의 목적은 상완관절의 가동성과 견흉관절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검사 방법은 영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실게요. 자, 골프 자세에서 한쪽 팔을 90도 외전, 그리고 팔꿈치를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고 몸통을 고정하고 외회전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 했을 때 귀가 보이면 정상이에요. 자, 귀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별 검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골프 자세로 외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선 자세에서 동일한 방식의 검사를 합니다. 자, 선 자세에서 가동 범위가 증가했어요. 골프 자세에서는 귀가 안 보였는데 귀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선 자세에서는 충분히 가동 범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견갑대, 견흉관절의 안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셋업 자세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저항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안정성의 부족으로 외회전이 안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검사는 아니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발 균형 검사입니다. 검사 목적은 이 발의 균형 감각을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발과 고관절과 코어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고관절과 어깨관절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개별관절 접근법에 의해서 보통 가동성으로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가동성과 안정성 둘 다 매우 중요한 관절이죠. 자, 특히 골프에서는 이 발과 고관절의 안정성이 많이 중요합니다. 골프 트레이닝을 한답시고 보통 코어 운동을 많이 시키죠. 이제 회전 운동, 뭐 파워 트레이닝, 뭐 플라이오메트리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사실 이제 발과 고관절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코어를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 때문에, 고관절 때문에 스윙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검사 방법은 너무 쉬워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대퇴가 바닥에서 평행할 때까지 들어 올리고 이제 고관절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버티는 겁니다. 자, 25초가 넘으면 정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 25초라는 기준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선수들인 PGA에서 그 선수들의 평균 값을 낸 거라고 합니다. 골프를 정말 잘 치는 이 탑 선수들은 25초를 다 넘는다는 거죠. 자,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거나 몸이 크게 움직이면 실패고요. 25초가 안 넘는 회원님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사진처럼 신발을 신고 하면 저도 25초가 안 됩니다. 신발을 벗고 하면은 충분히 30초 이상 할 수 있는데 신발을 신으면은 아무래도 발바닥을 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버티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자, 회원님들은 25초가 넘기 매우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눈을 뜬 상태에서 검사를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눈을 감고 좌우의 차이를 체크해서 부족한 쪽에 발 고관절, 코어 안정성을 더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오른쪽 다리에 이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면은 백스윙 할 때, 즉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왼쪽 다리에서 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운스윙 할 때, 즉 좌측으로 체중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행잉백, 오버더탑 등 연관된 잘못된 특성들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한발 브릿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둔근의 근력과 코어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검사 방법도 사실 너무 쉽습니다. 자, 브릿지 자세에서 두 발을 붙이고 양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자, 몸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똑바로 뻗고 10초 동안 유지하시면 돼요. 자, 이때 몸통의 체간의 흔들림이 과하게 발생하거나 이 버티는 반대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혹은 버티는 발에 햄스트링이나 둔근 혹은 카프 쪽에 경련이 발생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전 한발 균형 검사와 마찬가지로 둘 다 10초를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둘 다 10초가 안 되는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를 가지고 트레이닝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둔근이 망가지면 백스윙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다. 왼쪽 둔근이 망가지면 다운스윙과 관련된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너무 쉽죠. 자, 이 상체의 이 회전 가동 범위와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회전할 수 있는 그 분리 회전 능력과 오른쪽 다리의 그 안정성은 백스윙과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골반의 회전 능력과 고관절을 포함한 골반의 회전 능력과 상체를 고정하고 골반을 회전할 수 있는 그 분리 회전 능력과 왼발의 안정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운스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스윙 시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각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이제 한 번에 8가지 평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문제점에 정확히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혹시라도 운동을 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TFTA 택티컬 펑셔널 트레이닝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 트레이닝 강의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 Q&A 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후기 작성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일단 후기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오늘의 강의 자료를 PDF로 제공해 드리고요. 중간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은 제가 따로 파일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후기 작성자 전원에게 제공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 후기 2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프라인 강의 3시간짜리 강의고요. 현재 2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매월 1회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강의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는 수강권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이 피란방에서 이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텍스트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피란방 링크와 이 참여 코드는 제가 강의 완전 종료 후에 문자로 한 번 더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후기는 강의 후 이틀 이내, 내일 그리고 월요일 자정까지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후기 작성 후에 인증샷을 첨부하셔서 제 번호, 제가 이제 어제와 오늘 그 알림을 보내드렸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